네, 안녕하세요. 오보입니다. 2023년 1월 5일 비트코인 관련 뉴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네요. 조금 전에 올라온 뉴스입니다. 블랙스완 저자 비트코인은 멍청이 걸레내는 탐지기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바보다, 멍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멍청한 사람들을 걸러주는 탐지기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비트코인은 당신은 발명 당시 목표였던 탈중앙화의 화폐가 되지 못했으며 가치 저장 수단이 되는 것도 실패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취약하고 블랙선의 대안도 아니다. 암호화폐 투자 열풍은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기준금리가 만들어낸 투기판이라고 지적했다. 네, 뭐 지금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면은 이런 얘기 못 하겠죠. 예. 그러니까 코인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플랜 B처럼 막 과장해가지고 마이크로 스트레지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블랙스완 저자처럼 무조건 네,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이크 셀러도 올라갈 때는 막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다가 요 최근에 와서는 바보 취급 당하잖아요. 우리 캐시우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뭐 이거는 시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주장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재밌네요. 그래도 방금 올라온 기사입니다. 친 리플의 변호사 리플 SAC에 기소되고도 시총 탑을 지키고 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요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죠. 일단은 뭐 SAC에 기소되고 그리고 실제로 리플은 미국에 있는 모든 거래소에서 상패를 당했죠. 미국에 있는 모든 거래소에서 상패도 당했지만은 뭐 거래량이라든지 시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어? 그리고 친리플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앞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소송에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내 생각에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리플과 결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뭐 개인 생각이죠. 사람들마다 생각은 달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SEC는 지금까지 그 어떤 소송에서도 접은 적이 없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이 되다가 만약에 SEC가 불리한 입장이 되면은 아마 합의를 하려고 할 거고요. SEC가 당연히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당연히 합의를 보지 않겠죠.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올해 2023년도 만약에 코인 시장에 어떤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시그널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SEC와 리플과의 소송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결과도 이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발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OKX 파트너, OKX VC 파트너, VC는 이제 투자자입니다. 파트너 투자자. 네, 벤처스 파트너 투자자 벤슨이 최근 OKX 벤처스는 형식이 얼마이지 않고 어떤 혁신이 새롭게 등장한다면 5억 달러, 10억 달러를 지원할 거다, 투자할 거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있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있다면 투자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 시장이 무너진 시장이고 없어진 시장이라면 뭐 저런 분들이 굳이 투자하려고 하진 않겠죠. 네, 그래서 저런 것도 좋은 뉴스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 영 플랫폼 프랑스에서 암호화폐 서비스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이죠. 영국에 있는 암호화폐 플랫폼이 프랑스까지 넘어갔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같은 나라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코인 시장이 점점점 확장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 그 유럽에서 비트코인의 중심지는 런던입니다. 런던. 런던 쪽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는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예. 영국의 상계 영하고요. 또 이탈리아에 있는 거래소 플랫폼이 프랑스까지도 연결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 영어로 읽었지 왜? 예. 네, 아무튼 다시 정정할게요. 이탈리아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프랑스에 진출하기 위해서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는 기사입니다. 음. 그리고 미국 증시가 지금 11시 반 이제 열린 지 1시간 정도 됐는데요. 오늘 미 증시가 어떤가 볼까요? 현재
예, 현재 S&P 500은 상승이고 나스닥은 좀 하락을 하네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상승을 했습니다. 예, 주식시장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음. 근데 이 나스닥이 빠지면은 비트코인도 같이 빠지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네, 솔라나 스테이킹 잔고 3.8억 솔라나를 기록했다. 예, 사상 최고치 대비 6.4% 적다. 그러니까 이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도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저께 기준으로요, 8억 8,420만 개 솔라나가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고치 대비 한 6.4%밖에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솔라나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솔라나가 만약 가격이 더 하락할 것 같고 또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볼 것 같다면 스테이킹을 하지 않겠죠. 스테이킹을 풀고 매도를 하겠죠. 근데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스테이킹 물량 늘리고 있다. 이 얘기는 뭐다? 네. 솔라나의 스테이커들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증거다. 그러니까 솔라나 가지고 계신 분들 어제 오늘 좀 많이 상승하고 있죠. 근데 이 상승하는 것은 하락한 것 대비하면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더 큰 폭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솔라나를 팔까 말까 하다가 안 팔았거든요. 네. 왜 그러면은 차트적으로도 그러고 분석적으로도 그러고 적어도 1월 7일 전까지는 좀 많이 상승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내일이 그 정점을 찍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하루만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솔라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애널리스트 미국 규제 당국 경고로 은행들이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재밌어요. 예. 애널리스트 레이스 칼라프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규제 당국이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리스크를 각별히 주의하라고 경고한 가운데 은행들이 암호화폐 비즈니스 진출을 단념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은행들은 리스크를 줄어들일 수 있겠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 생각입니다. 예, 이거와 반대의 의견. 오히려 미국 규제 당국이 예, 어떤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만들고 제재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안전한 투자 상품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에서 더 진출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수많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예측이다라고만 보시고요. 아,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않은 걱정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분석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마켓에서죠. 예, 단기 강세 2개월 최고치 돌파 전망 이라고 했네요. 일단은 이더리움이 현재 삼각수렴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더리움 갖고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은 3월 달에 이더리움이 예, 스테이킹 출금이 되는 업데이트가 되면 가격이 많이 하락할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설명해 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새롭게 올라온 뉴스입니다. 지금 막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됐네요. 클린스파크 지난해 4,621개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고요. 연말 기준 228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의 연간 채굴량은 전년 대비 200% 증가했으며 이를 최고 채굴량은 22개 비트코인이라 신기록을 세우게 됐다. 비록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약세장을 지속했지만 우리는 비트코인이라는 약속에 전념하고 있다. 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비트코인 사용자들을 위해 네트워크 유지에 일조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클린스파크는 지난 10월 31일 기준 228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2월에 총 464개 비트코인 채굴했으며 기업 운영비 성장을 위해 517개 비트코인을 현금화했다고 덧붙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해 4,621개의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으면 현재 4,621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28개밖에 안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은 나머지 4,400개의 비트코인 어디에 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런데 얘네들 얘기했죠. 사람들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4,600개를 채굴 했는데 200개밖에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얘네들은 4,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팔아 먹었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몇 개를 팔았다? 517개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했다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 4,000개는 어디 갔냐? 뭐 자기네들 지분들로 해서 나눠 가졌겠죠. 예, 나눠서 분배를 했겠죠. 실제로 판매한 거는 517개만 판매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채굴장이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팔고 있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운영이 힘든 채굴장들에서는 많은 물량들을 판매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대형 업체들은 실제로 많이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 지난해 대비 46%가 감소했다. 근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죠. 2021년도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불장이 있었죠.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고요. 역대급 가격 상승이 있었던 게 2021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역대급 하락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작년 대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21년 대비 2022년도가 거래량이 감소한 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락장이었으니까. 이런 것도 그냥 뭐 당연한 얘기, 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비 창업자 홍콩에 규제 준수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한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홍콩은 중국이에요. 중국에 새로운 거래소가 설립이 되고 홍콩에서 또 개인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게 현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풀어줄 거다, 허용할 거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어느 정도 풀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폭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호재로 반영이 될 거예요. 참고로 중국에서는 2018년도, 2017년도네요. 2017년도 지금으로 또 5년 전에 중국에 있는 모든 거래소를 폐쇄시키면서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중국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끔,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준다면 이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만들 거다. 네. 중국이 이 시장에 슬슬 다시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해 암호화폐 펀드에 4.3억 달러만 수입 유입이 됐다. 2018년 이후 최저다. 다시 말하지만 작년에는요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거래량이라든지 투자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특별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글로벌 억만장자들 뭐다? 가상자산을 올해 매도할 계획이 없다. 120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억만장자들의 모임터인 타이거 21이 120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올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팔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 올해 상반기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5%, 가상자산의 보유량은 늘릴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0%, 응답자 4%만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팔 계획이라고 답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시장은 아직 바닥에 가까워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시기를 아까 여기 기사 나온 것처럼 20% 이상 오히려 물량을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이런 악재가 터지는 정말 가격이 바닥치고 있는 자리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하거나 버티기를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못 버티는 사람은 자금력이 딸리는 개미들밖에 없어요. 근데 개미들이 또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버티기입니다. 네, 솔라나가 오늘 좀 가격 올랐는데 민코인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요, 어떤 서비스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나라는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솔라나 같은 경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얘기한 게 뭐냐면은 솔라나 프로젝트 생태계는요 정말 빵빵해요. 예, 이더리움, 폴리곤, 솔라나 세 개만큼은 거의 이더리움이랑 맞짱 뜨고 있는 지금 프로젝트들이거든요. 뭐 걔네들이 일시적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근데 떨어질 만한 이유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솔라나가 가격이 막 떨어졌던 거는 다른 이슈가 아니라 FTX 이슈 때문에 떨어졌던 거라서 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솔라나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버텨보세요. 네, 하지만 저는 적정한 금액 되면 솔라나는 단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익절하고 나올 겁니다. 네, 권대용 대표가 테라 사태 하루 전에 3,800억을 현금화 시켰다는 거죠. 이 테라 사태에서 딥해킹 사건이 일어난 거는 이 권도용도 자기도 몰랐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테라를 공격했던 거는 예, 아시는 건 FTX에서 공격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거든요. DCG에서도 같이 FTX랑 손잡 공격했다 얘기가 나오는데 예, 권도영이 과연 몰랐을까요? 예, 알면서도 방어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현금화 시켜서 도망간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코인시장은요 지저분해요. 예, 코인시장은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정말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욕심이 그득그득한 예, 사기꾼들의 넘치는 게 바로 이 코인판입니다. 예, 그래서 돈이 많이 돌고요. 그리고 쉽게 안 망해요. 예, 이렇게 뒤가 구린 산업일수록 쉽게 안 망합니다. 예, 어차피 필요하거든. 이게 돈 세탁을 하던 뭐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비트코인 시장이 아직까지 우리가 돈 벌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깨끗한 시장은 아무래도 변동성이라든지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우리가 뭐 들어온 이 시장에 투자하는 게 잘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정상적이지 않은 펌핑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시장에서 갑자기 뭐 아무 이유도 없이 뭐 10배, 20배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코인판에서는 가능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예, 휴지 조각 되는 것도 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예, 루나를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죠. 네, 나오잖아요. 지난 1월부터 10일 온라인 투자 사기 중 70%가 뭐와 연관됐다? 암호화폐와 연관되어 있다. 이 시장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게 있어요. 코인판에서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시고요. 그 누구도 믿지 마세요. 예, 심지어 코인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준다거나 예, 어떤 코인을 사라고 예, 얘기하는 지인들도 조심하세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제가 코인판에 나름 있으면서 정말 이 안에서 유명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또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만나면 서로 하는 얘기가 예, 다들 똑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차피 몰라요. 어차피 몰라요. 서로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코인판에서 뭐 어떤 코인이 올라갈 거다 뭐다 이런 얘기들 믿지 마세요. 예, 그냥 우리는 예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 네, 솔라나 기반 스트리밍 앱 세비지 삼성과 파트너십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폴리곤이 뭐 대단한 뭔가 했다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폴리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비지가 중요한 겁니다. 세비지라는 앱에서 삼성과 파트너십을 맺은 거고요. 폴리곤은 그냥 그 프로젝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노드,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예, 그 기반이 폴리곤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쪽에 이런 식의 기사를 보면서 폴리곤에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폴리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메타콩즈 이사의 이강민 대표 해임안 가결. 저는 메타콩즈도 그렇고 제가 이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랑 아닌 자랑, 예, 제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 중에 딱 하나가 있죠. 제가 이 코인 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기치는 회사들 그리고 위험한 회사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진짜로. 제가 방송에서 루나코인 같은 경우도 문제 터지기 전부터 루나코인은 단기간적으로 너무 크게 올랐고 장난을 심하게 쳤다. 그래서 루나코인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위믹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상장했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죠. 위믹스가 현재 하고 있는 마케팅이라든지 얘네들의 사업 방향성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메타콩주도 똑같습니다. 메타콩주도 이두희 님이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대출 서비스, 셀시우스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이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왜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사람들이 돈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건데 예치를 하는 건데 회사가 망하면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회사가 갑자기 해킹당했다, 없어졌다, 말 한마디 하고 안 돌려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뭐를 믿고 얘네들한테 내 자산을 맡깁니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지갑들 있잖아. 지갑 서비스 해주는 곳들이 많은데 이 지갑 서비스도 탈중앙화가 된 지갑 서비스를 받으셔야지 중앙화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지갑을 내가 관리한 게 아니라 그 특정 회사가 관리하는 지갑들 있잖아요. 이런 지갑에서 코인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에 맡기신 분들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 회사가 먹튀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세계 최고 거래소 중인 하나였던 FTX조차도 거기에 코인을 예치한 사람들, 거기에 맡겨놓고 코인하던 사람들도 현재 출금 하나도 못하고 다들 물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네, 뭐 오늘 뉴스들은 뭐 이런 거 있었네요. 네, 이런 뉴스들. 네, 아무튼 오늘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은요, 움직임이 좋아요. 지금 6일째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지금 160만 원 넘었고요. 비트코인 캐시도 13만 원을 넘겼네요. 그리고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승자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16%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도 네, 조만간 순환 펌핑에 의해서 큰 상승을 하길 바라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1월 5일 새벽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